저희 지난주 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여기 세분에 관련돼서 뭐 부등식 관계를 확인을 할 때 여기 상하나안에 대한 이 부등호 관계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나오는데, 제가 두 집합이 이제 포함 관계가 있으면 이제 하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집합에 대해서가 더 크고, 뭐 상하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집합 쪽이 더 크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을 하고, 물론 같은 집합에 대해서, 같은 집합 외에 대해서 하안보다는 당연히 또 상하안이 크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구간 쪽으로 가서 이제 얘기들을 해보면 여기 이제 구간이 이제 더 작아지는 관계가 되면 이제 하한 값을 구했을 때 이제 작은 구간에서 구했을 때가 이제 더 크고, 물론 이제 같은 구간이면 당연히 하한하고 상한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상한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비교했을 때 역시 구간이 이제 더 큰 쪽 구간에서 이제 상한을 구한 게 더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일반적인 상하나안의 포함 관계가 갖고 있는 이제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호 상황이 이 상한, 그러니까 상합과 하합에 대한 부등호 관계, 그러니까 세분대에 있을 때의 관계에 대한 부등호 관계 바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데, 뭐 그대로 다시 보면 이제 여기 부등호를 얘기하는 게 결국 예를 들어 세분을 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서 4, 5, 5, 7 그렇게 5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세분을 더 시키게 되면 여기가 세분 시켰을 때에 대해서 나오는 부등호 중에 그러니까 세분 시킨 쪽에 대한 하합 쪽을 계산할 때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세분 시킨 쪽에 대해서 식을 쓰다 보면 이제 더 크게 나온다. 하합이 더 크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P2가 이제 P1보다 더 세분할이면 그래서 세분할 쪽이 이제 하합 쪽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부등호가 이쪽 부등호랑 이제 같은 맥락의 부등호고, 이제 상합 쪽을 계산한 쪽은 역시 이 부등호의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역시 세분을 시킨다는 게 여기다 5 같은 걸 더 추가해서 더 세분을 시킨다는 게 이런 구간에 대한 이제 상한을 계산한 게 상합 계산에서 나오고, 그래서 결국 여기하고 여기의 부등호가 이쪽에 더 세분 시켰을 때에 대한 나오는 부등호인데 그쪽 세분 시킨 쪽이 더 작다. 예. 그래서 뭐 상합 같은 경우는 세분을 시킬수록 더 작아진다. 예.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등호들에 의해서 세분 시킨 쪽에 대한 부등호가 세분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합은 더 크게 나오고, 세분을 시키면 시킬수록 상합은 더 작게 나온다가 돼요. 그리고 역시 이제 상하나안이 또 갖고 있는 부등호 관계 중에 이제 집합에서 아무거나 원소를 데리고 올 때마다 Y쪽의 원소가 항상 큰 쪽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쪽 집합에서 꺼낸 상하나고 큰 쪽 집합에서 꺼낸 하하나고도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세분에 관계되어 있는 부등호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 보면 그 분할을 어떻게 갖고 오더라도 P1, P2를 어떻게 갖고 오더라도 그 상합을 계산했을 때가 하합을 계산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합 쪽이 항상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의 부등호가 항상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한을 구할 때하고 이쪽에서의 상한을 구할 때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적분 밑에다가 발을 쓰거나 적분 위에다가 발을 쓰는 기호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썼었는데, 상 적분값하고 하 적분값도 그대로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부등호랑 역시 같은 내용이 된다. 그 적분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정의를 이 상적분값하고 하적분값이 같아지는 이제 등호로 되는 걸 이제 정의라고 쓰는데, 저희가 이제 상적분값하고 하적분값을 이제 직접 구하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이제 적당한 분할을 내가 찾아서 그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아지는 적당한 분할을 찾아내는 거랑 얘네들이 값이 같다라는 거랑 자연스럽게 동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정의 상황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제가 적분이 가능하다를 혹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될 때는 이 적당한 분할을 내가 찾아주는 걸로 이제 증명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들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저런 상황 이제 성립을 하고, 여기 이제 증명을 직접 적어보면 여기가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다 보니까 이제 델타가 존재하고, 그 델타를 이용해서 뭔가 분할을 잡아내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02년도 기출문제하고 이제 15년도 기출문제가 여기 연속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이제 문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
이 등분할을 해서 이제 오른쪽 고점을 넣어가지고 이 합들을 계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를 확인하고 있는 이 2002년도 문제나 여기도 이제 등분할을 시켜가지고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사실상 맥락이 같은 문제고 뭐 전체적으로 연속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다를 증명하는 거랑 이 기출문제랑 같은 명제가 돼.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속함수가 아니더라도 뭐 증가만 하거나 이제 감소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단조형 함수들에 대해서 역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장된다. 예. 그다음에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연산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상하나안이 갖고 있는 연산에 관련되어 있는 등호나 부등호 관계들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한 집합에 대한 상한이랑 상한을 구하고 더한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한을 구한 다음에 더한 값에 대해서 이제 갖고 하한도 이 더하기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뭐 A를 F의 치역으로 B를 뭐 G의 치역으로 잡으면 여전히 이런 등호 상황들이 그대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F의 치역하고 G의 치역을 각각 A, B로 두고 이제 더하는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F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고 B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잡고 그래서 그걸 더한다라는 게 여기 다른 첨자를 쓰고 이렇게 넣어야 그래서 이게 F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거고 G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거라서 이게 결국 치역 집합에 있는 애들은 이제 더하는 상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등호 관계랑 같은 개념으로 역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여기 나온 등호 개념하고 같게 역시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를 다른 첨자를 여기다가 넣지 않고 같은 첨자를 넣게 되면 그게 F의 치역을 하나 고르고 G의 치역을 하나 골라서 더하는 덧셈보다는 여기 같은 첨자를 넣었을 때 덧셈이 종류가 더 작아져서 그거는 전혀 집합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 같이 같은 원수 X를 하나 정역에서 골라서 그 같은 X가 F제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덧셈은 F의 치역에서 하나 고르고 G의 치역에서 하나 골라서 더하는 덧셈하고는 전혀 다른 덧셈이어서 이것도 이제 등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집합을 잡게 되면 이제 부등식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여기 상합 쪽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상적분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같은 방향 부등호가 성립을 하고 이제 하한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원수 x를 f제에다가 넣게 되면 이건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x1을 여기다 넣고 x2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등호 상황이 되지만 같은 원수를 넣게 되면 이제 등호가 되지 않고 이제 여기 부등호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이 부등호 상황에 맞춰서 상합, 하합도 하적분도 이제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여기 7번에 나와 있는 부등호하고 조금 전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부등호 상황을 같이 적용을 하면 이제 더한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곱한 관계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같은 함수를 제곱한 함수의 적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등호 관계들을 좀 적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A, B에 대해서 이제 양수란 조건이 이제 있지 않으면 이제 저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제들이 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으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절대값을 써놓게 되면 이제 집합이 이제 양수의 원소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런 경우면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먼저 곱을 한 다음에 이제 상한을 찾으나 상한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곱을 하나 이 등호가 양수 조건하에선 성립을 하고 절대값을 쓰게 되면 이제 이미 집합의 원소들이 양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런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고 그 절대값을 하고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이건 원래부터 이제 같은 거고 결과적으로 이 맨 끝에 있는 이 두 식이 등호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상한을 구하는 것하고 절대값을 하고 상한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한 거 이 양끝 쪽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이제 등호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상한하한 쪽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곱을 시킨 다음에 상한을 구한 것하고 절대값을 한 다음에 상한을 구하고 나서 그 값의 전체를 제곱한 것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 밑줄에 있는 관계를 그대로 쓴 거고 하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양수 조건이 있으면 이게 곱셈에 대한 등호 관계가 만족을 하고 그래서 제곱을 시킨 다음에 하한을 구한 거하고 절대값을 넣어놓고 나서 하한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제곱을 한 것에 대해서 역시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 물론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빠지면 역시 등호 보장을 하지 않아요.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등호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에 대해서 등호를 쓰는 게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절대값이 있는 함수하고 없는 함수에 대한 또 부등호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빼는 거하고 절대값이 없는 함수에 대해서 상한 하한을 빼는 거하고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소구간에서 상한 하한의 차이 나는 폭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소구간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도 소구간에서 로멀비에서 상한 하한의 폭을 보겠다라는 이 폭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 하한의 폭을 보겠다라는 폭하고, 당연히 양수음수가 같이 있을 때에서 폭을 보는 거하고 양수만 있을 때에 대해서 폭을 보는 거하고, 당연히 양수음수가 있을 때 폭을 보는 게 당연히 넓게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한 하한을 뺐을 때가 더 크게 성립한다. 그래서 상한 하한을 빼는 결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절대값이 없는 쪽이 이제 더 크게 나온다. 음수까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온다. 그래서 요 부등호하고 이 등호 관계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하면 적분이 가능한 f에 대해서 f의 제곱이 적분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부등호하고 앞에 이제 있던 이제 등호 상황들을 이용해서 여기 제곱한 녀석의 적분 가능성을 저희가 증명을 하고, 결국 이 제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곱한 함수에 대한 적분도 이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곱한 함수를 이렇게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상수배까지 이용해서 이제 쓰는 상황을 이용해 보면 요 식하고 이 제곱의 관계식을 확인한 이후에는 뭐 곱한 함수가 바로 확인이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갖고 와 보면, 그러니까 잠깐 B라고 이름을 두면 그 불연속을 다 모아뒀을 때 길이가 0인 것하고 리만 적분이 가능한 게 이게 동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입장에서 여기 불연속점들의 길이 상황들로 이제 확인을 해도 뭐 괜찮다. 근데 저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여기까지 좀 보시면 가산 집합인 거하고 이제 길이가 0인 거하고의 관계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성립을 한다. 저희가 이제 가산 집합이면 길이가 0이고, 뭐 길이가 0이면 가산 집합이냐, 이제 그건 이제 칸토르 집합 같은 이제 반려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분이 가능한 걸 확인한 입장에서 이제 불연속점들을 조사해 봐서 그게 뭐 5개밖에 없다. 그럼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올바른 판정이고, 불연속점을 조사했더니 한 자연수 개수 정도만 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올바른 판정이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이제 판정이 이제 올바른 판정이긴 한데,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다라기는, 이렇게 보이는 건 부적절하고, 그 적분이 가능하다를 보이는 증명으로는 분할을 내가 찾아서 상합하합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아지는 그런 분할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증명 과정으로는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다. 그다음 디리클렛 파콘 함수에 대해서 연속에 대해서 저희가 연속절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제 미분 가능성하고 적분 가능성을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속에 대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여기 무리수 지점이나 이제 0지점에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이제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0이 아닌 유리수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런 걸 저희가 연속을 다루는 절에서 확인을 했었고, 미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이렇게 불연속점이면 당연히 미분도 이제 불가능해서 이제 기억 같은 점에서는 저희 미분이 불가능하다 바로 확인이 되고, 여기 연속인 점에 대해서의 미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리수열하고 무리수열을 적당히 잘 구성해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좀 이용해서 그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은에서도 디귿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분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결과가 모든 점에서 불가능하다,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했었고, 적분이 가능하다도 증명을 과정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적분이 가능한가를 판단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불연속점이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해 보면 여기 기억에 있는 점들이 이제 불연속 점들이고, 결국은 영위하는 유리수 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상계예요. 그래서 결국 불연속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가상계가 있고, 가상계가 있으면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게 올바른 판단이고,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볼 때는 분할을 보여줘서 증명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제가 분할을 보이는 걸로 증명을 적어 봤었어요. 그 다음에 합성 쪽으로에 대한 명제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둘 다 적분이 가능했을 때 합성한 게 적분이 가능한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를 방금 전에 그 디리클레 파콘 함수를 가져가면 발레가 쉽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적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합성한 거에 대한 적분이 가능하냐,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명제는 아니고, 이제 합성 쪽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는 이제 F가 적분이 가능하고 G가 연속까지 되면,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애를 연속적으로 합성을 시키면 그건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게 성립을 하는데, 여기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G가 이제 연속이었는데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평등연속이 성립하고, 그 평등연속에서 나오는 델타를 이용하면서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다가 이제 꼭 필요한 조건이고, 물론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역도 여기 G의 정역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F의 치역을 포함하는 어떤 폐 구간, 그 폐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것까지 만족을 하는 그런 G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 x제곱이나 이제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이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이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f의 치역이 뭐 어떻게 유계 구간이었을 거고, 그 유계 구간을 포함하는 폐 구간을 적당히 아무거나 CD로 택하면 그 CD에서 얘가 연속인 거는 불변이고 얘도 CD에서 연속인 게 불변이라서 f 모양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은 언제나 명제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합성을 시킨 결과물을 그대로 써보면 뭐 가능한 거를 제곱하면 가능하고 가능한 거의 절대값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연속함수에다가 합성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이게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뭐 다 연속이기 때문에 뭐 f의 세제곱, 네제곱 다 성립한다. 그 다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적분한 값이 0이고 함수값이 0보다 커나 같고 함수가 연속이다까지 다 만족을 하고 있으면 상수함수 0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요 세 조건이 다 있으면 이제 성립하는 명제고, 그 세 조건 중에서 뭐 이렇게 조건이 2개 정도만 있는 상황이면 상수함수 0이란 보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D급번이 이제 성립하는 명제고, 뭐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그 다음 바이오스트라스 근사 정리하고 앞에 아까 나와있던 요 D급번을 같이 적용했던 기출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 근사 정리 내용이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유계평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제 적당한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열이 있는데 뭐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아지는, 그래서 뭐 평등수렴까지 하는, 그래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F에 대해서는 적당한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열이 F쪽으로 평등수렴까지도 하는 그런 함수열이 존재한다. 이거를 뭐 근사정리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기 중에 그 제곱한 게 적분이 가능하면 G가 적분이 가능한가, 이게 기출문제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간단하게 발례로 뭐 유리수에서는 4로, 무리수에서는 마이너스 4로, 그래서 유리수에서의 값하고 무리수에서의 값을 부호만 다르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제곱시킨 거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냥 원래 그 함수는 이제 유리수, 무리수에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한 뭐 발례는 유리수, 무리수에서 이제 반대 값으로 부호만 반대로 정의를 하면 쉽게 발례가 생기고, 물론 그 역방향 명제는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명제다. 뭐 적분이 가능한 거는 고불해도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발례가 존재하고, 뭐 역은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명제고, 이 기출문제 가정 부분에 양수 조건을 추가를 시켜주면 제곱에 대해서 가능하고 양수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가능하냐,
저희가 연속함수 중에서 이제 루트 x라는 함수를 쓰면 물론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합성을 이제 시키는 상황으로 이제 써보면, 그래서 여기 g 제곱을 합성을 해보면, g 제곱을 저기다 합성을 해보면 루트를 쓰면 뭐 절대값 g다라는 성까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g 제곱이 가능하면 절대값 g가 가능하다, 이건 성립하는 명제가 돼요. 그래서 g 제곱이 가능하면 절대값 g가 가능하다, 이게 성립을 하고, 이제 양수 조건이 있으면 얘가 그냥 g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으면 g 제곱이 가능하면 g도 가능하다, 이제 성립하게 되고, 여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속함수 쪽으로 합성한 상황에 대해서 얘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양수 조건이 있으면 이 기출문제에 대한 가정에다가 이 조건까지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때는 맞는 보기가 된다. 예,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 정리 내용이 작은 f가 연속이고 적분으로 정의한 함수 큰 F를 가지고 가면 저 큰 F는 미분이 가능한 것이 맞고, 큰 F를 미분하면 작은 F가 되는 것까지 성립한다. 이게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 정리 명제고, 여기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 대신에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바꾸면 성립하지가 않는다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 중에서도 있었는데, 그래서 연속 조건을 안 쓰고 적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바꿔놓고 나면 이 적분으로 정의한 큰 F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냐,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게 기출문제 질문이었는데 이게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F가 설령 적분이 가능한 큰 F더라도 그렇더라도 큰 F를 미분했을 때 작은 F랑 같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니은도 반례가 있고 이제 디귿도 반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작은 F가 연속이고 뭐 큰 F가 원시함수였다면 이 적분값하고 여기 원시함수에다가 이 값을 뺀 것하고 이제 같다. 뭐 작은 F가 적분이 가능하고 큰 F가 이제 원시함수 역할을 하는 큰 F였으면 역시 이런 경우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적분의 평균값 정리 내용이 기출문제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있고 fg가 둘 다 연속이다라는 조건까지 있을 때 이 곱한 함수에 대한 적분값하고 이 g의 적분값에다가 적당한 f 함수 값을 곱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이 적당한 c가 이제 존재한다. 이걸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부르고, 여기 그 2차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등호 없이 그냥 0보다 크다라는 g의 조건을 갖고 가서 이런 상황을 확인해라라는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사실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뭐 증명에 큰 차이는 없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는 것만 좀 필요한 정도고, 뭐 여기 등호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등호되는 부분에 대한 뭐 증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뭐 그런 조건을 좀 주기 위해서 0보다 크다 조건으로 이제 기출문제가 언급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 자리에다가 xn제곱, 그때 정의역이 0일 구간에서 여기 g 자리에다가 xn제곱이라는 상황에 들어간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물론 0일 구간에서 xn제곱은 이제 0부터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로 역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xn제곱 0일 구간에서 xn제곱으로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g 자리에다가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물론 상수함수 1도 물론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g에다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좌변 f의 적분이고, 여기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b 빼기 a고, 그래서 그 b 빼기 a가 여기 나눠지게 되면 정확하게 동그라미 1번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g 자리에다가 상수함수 1을 넣고 난 결과물이 여기 정확하게 동그라미 1번의 식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냥 1번은 2번에 역시 특수한 경우로 이제 보시는 게 가능하고, 뭐 그냥 1번의 더 일반적인 경우로 2번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요 2번하고 여기 2번은 지금 연속 조건이 있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중간값 정리를 쓰다 보면 이제 적당한 c가 여기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연속 조건을 빼고 이제 같은 형태의 명제를 이제 쓰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 연속 조건을 빼면 대신에 마지막에 중간값 정리를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수값으로는 쓰지 못하지만 어떤 k가 존재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k가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이 부분만 이제 함수값으로 이제 쓰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연속 얘기가 없으면 중간 정리를 못 쓰니까 여기 적당한 K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성립을 하고, 이렇게 증명하는 패턴이나 진술되는 패턴은 동그라미 2번하고 거의 같은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로넣기로 과제로 남겨드렸던 상황 중에도 있었는데, 여기 곱한함수의 적분을 여기 주의 적분에다가 적당한 애들 곱하고 더해서 성립하게 되는 이 적당한 C가 존재한다. 얘도 적분의 평균합성이다 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뭐 이게 가로넣기 상황으로 저희가 증명 과정을 남겨드렸던 게 있어서 뭐 그때 증명 과정을 다시 이따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특이적분, 이제 이상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계폐 구간이 이제 아니었을 때 뭐 A보다 조금 더 오른쪽 구간에 있는 폐 구간에 대해서 이제 다 적분이 이제 가능하고, 점점 극한을 취한 값에 대해서도 이제 있느냐 여부를 조사해서 이 극한값이 있으면 뭐 이상적분이 가능하다. 저 극한값이 없으면 뭐 이상적분이 발산한다. 그래서 저 극한값이 이제 있느냐 여부로서, 존재하느냐 여부로서 이제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그 LN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적분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0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극한으로 물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x가 0에 접근할 때 x 곱하기 LNX에 대한 뭐 극한값이 있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게 저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하고 같은데, 그래서 여기 x 곱하기 LNX를 뭐 0쪽으로 x로 보냈을 때 극한을 쭉 조사를 해보면 이제 값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분에서 저희가 F의 이상적분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물어본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저 F의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 F보다 조금 더 다루기 쉬운 G를 내가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 적당한 양수, 작은 m과 큰 m에 대한 적당한 양수를 적당한 양수 m에 대해서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G를 찾아서, 그래서 적당한 저런 G를 찾게 되면 결국은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F가 수렴해서 이 부등호 때문에 우에서 좌로 가는 방향이 성립하고, 또 F가 수렴하면 그대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또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쪽 부등호 때문에 또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도 성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가 두 쪽 다 있는 저런 G를 내가 찾고, 물론 그 G의 이상적분을 확인하는 게 쉬운, 결국은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 중에서 이 부등호하고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 중에서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G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이걸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대신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황도 방금 전처럼 적당한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를 찾아서 저희가 확인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뭐 1 빼기 2배의 sin x라는 상황의 식이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루트가 있고 없고의 상황들은 잠깐 빼놓고 보면 1 빼기 2배의 sin x에 대한 개형은 이렇고, 얘보다 완전히 크게 올라가 있는 1차식은 이런 애가 있고, 완전히 밑에 내려가는 직선으로는 이제 접선이 있을 텐데, 제가 혹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는 잠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0이 되면 그 직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접선의 길이가 0인지만 잠깐 조사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1 빼기 2배의 sin x를 결국 미분해서 6분의 8을 넣어봤을 때 0인가를 잠깐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뭐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이고 6분의 8 넣으면 0이 아니니까 뭐 접선이 0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1차식하고 이런 1차식하고 이 1 빼기 2배의 sin x가 정확하게 부등호를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 2개 빼는 순서를 그냥 이렇게 쓰는 그냥 이유는 여기를 양수로 쓰려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작은 m하고 요 큰 m을 제가 양수로 쓰기 위해서 사실 요 두 1차식은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m이 양수로 써지는 상황을 쓰려면 음의 기울기의 표현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이랑 그러니까 작은 m하고 큰 m을 양수로 쓰기 위해서 이제 빼기 순서는 제가 이렇게 쓴 거고 어쨌든 요 두 직선하고 이 1 빼기 2배의 sin x가 정확하게 부등호를 만족하고 있어서 이 부등호가 양쪽에 다 있으면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역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확인하는 개념하고 이 녀석의 이상적분이 수렴하느냐 발산을 따지는 건 동치 개념이다. 예. 그래서 얘를 직접 적분할 수 있고 뭐 직접 적분해서 확인해 보면 수렴하고 동치 개념이기 때문에 기역이 수렴한다. 예. 그래서 니은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개념하고 이 녀석의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것 역시 동치 개념이고 얘를 적분하면 그대로 로그 형태가 나오고 극한을 취하면 발산하는 게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발산하고 동치 개념이니까 니은이 발산한다. 그래서 뭐 기억하고 니은의 과정을 확인하는 개념을 얘네들로 대신 확인해도 괜찮고 그 이유가 뭐 여기 부등호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동치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증명하는 과정까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기억이나 니은 혹시 증명까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은이 뭐 발산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아까 발산한다 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더 작은 쪽으로 부등식을 진행해서 그 진행한 끝에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식으로 물론 써서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산하다. 그래서 부등식 방향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발산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올바른 부등식 방향이고 그럼 그런 과정이면 이제 분모 쪽의 입장을 보자면 분모 쪽은 이쪽 분모보다는 이쪽 분모가 더 커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면 이쪽 위에 올라가 있는 식이 이제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분모를 쓸 때 더 큰 쪽에 올라가 있는 얘를 쓰는 게 필요하고 어차피 이 숫자 때문에 수렴 발산이 바뀌지는 않아서 결국 얘가 발산하고 더 큰 애가 이제 발산한다. 물론 이 큰 m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큰 m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쓸 수 있고 물론 작은 m도 구체적으로 접선기열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결국은 얘를 비교 대상으로 쓰시면서 증명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증명을 쓰신 입장에서는 부등호가 둘 다 필요하지 않아요. 증명을 쓰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교 대상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을 쓰신 입장에서는 두 개 중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한 애 하나만 필요하고 부등호를 제가 두 개 쓴 이유는 동치가 성립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둘 다 쓴 것이 돼요. 부등호가 둘 다 있으면 동치 개념이 성립한다. 그리고 증명을 직접 쓸 때는 부등호가 한쪽만 필요하게 돼. 물론 기억도 증명을 쓰시려면 부등호는 한쪽만 필요하게 돼.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나 니은은 동치 개념이 있고 동치 개념에 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제 그 상황하고 이제 디귿리을이 좀 다른 상황인 거를 보시면 저기 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저기 1 빼기 sin x에 대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는 직선은 역시 뭐 이런 애가 오면 되고 밑에 내려가는 직선은 이제 접선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1 빼기 sin x는 미분하고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0인 게 바로 나오고 그래서 접선의 상황이 정확하게 0이 돼서 이 상황은 실제로 부등호가 한쪽만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등호가 한쪽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치 개념을 이 부등호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이 부등호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해결이 되지만 이제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부등호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 부등호가 해결이 가능한 방향이 있는가를 보려면 저 모양에 맞춰서 루트를 쓰고 뭐 역수를 취하는 과정을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역수치하면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할 거고, 역시 이 부분은 적분하면 뭐 로그 나오고, 결국 극한치하면 발산하는 게 분명하고, 얘보다 더 큰 쪽에 있는 애가 발산한다까지가 분명하니까 이 표현이 지금 리을번에 나와 있는데, 리을번은 요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얘가 성립하고, 이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얘가 발산한다가 바로 나오게 돼. 그래서 리을번은 얘 때문에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부등호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건 맞는 부등호인데, 부등호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쪽을 직접 적분하고 뭐 극한관계까지 취해보면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되고, 수렴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판정할 수가 없어서, 이 부등호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건 맞는 부등호지만, 이 부등호를 갖고 얘를 판정하기에는 곤란하다가 돼.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얘를 판정해야 되는데, 뭐 저희 지난주 풀이는 어떻게 썼냐면 반각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 루트를 적당히 제거를 하고 뭐 그렇게 확인을 했던 풀이가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풀이를 적든 다른 풀이를 적든 이 부등호 말고 다른 형태의 부등호가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예.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 디귿이 이제 발산한다가 확인이 됐어요. 예, 뭐 무한대 쪽으로 가는 이상적분에 대한 상황도 뭐 저희가 이제 무한대로 가기 전에 어디 유계 구간에서 끊어서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적분이 다 가능하다를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 끝점을 점점 무한대 쪽으로 이제 극한을 취해 봤을 때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느냐 여부로서 존재하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 이게 발산하면 이상적분이 발산한다. 그래서 저 극한에 대한 수렴 발산, 극한에 대한 존재성으로 수렴 발산 역시 정의하게 된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예제 상황을 저희가 수렴 발산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어차피 무한대 근처의 상황들을 위주로 볼 거여서 이런 상수들을 잠깐 이제 무시를 하고 판정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1 같은 을 잠깐 무시하고 판정해 보면 뭐 x 같은 애도 약분이 되고, 분모 쪽에 루트 안에 4제곱식이 있는, 그래서 재 판정하고 뭐 얘 판정하고는 동치고, 뭐 얘는 이제 저희가 쉽게 적분할 수 있고, 뭐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보면 이제 수렴하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대로 얘가 수렴한다라는 게 쉽게 확인이 되고, 뭐 동치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간소화시킨 애를 대신 판정해도 괜찮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과제 상황들을 확인해 볼게요. 저희 기출문제가 여기가 0일 구간이었던 기출문제가 저희 지난주에 다뤘던 기출문제 중에 있었고, 그냥 구간만 1, 2로 박혀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이제 1보다 앞쪽에서는 당연히 1차 함수가 더 큰 쪽에 있고, 1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더 큰 쪽에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이 1, 2 구간이니까 이런 범위 상황을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2차 함수가 당연히 큰 쪽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이제 1, 2 구간이니까 이제 1차 함수하고 뭐 2차 함수하고 이제 2차 함수가 더 큰 쪽에 올라가 있게 되고, 어떤 소구간에서 상하밥을 구할 때, 그래서 어떤 소구간에서 상하밥을 구할 때, 상합을 구할 때는 이 오른쪽 끝점을 2차식에다가 넣어줘서 그게 이제 상합을 계산할 때 필요하고, 왼쪽 끝점을 1차식에다가 넣어주면 그게 하합 계산할 때 필요하다. 뭐 그 정도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합을 계산할 때 여기 이제 그 높이값을 쓸 때는 오른쪽 끝점을 2차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점을 2차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를 이용하시면 되고, 하합을 계산할 때는 왼쪽 끝점을 1차식에다가 넣었을 때, 왼쪽 끝점 1차식에다가 넣었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뭐 충분히 이해해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식이 전개되는 과정은 뭐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을 이용하고, 여기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곱 빼기 제곱식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계산한 과정은 기출문제가 아예 똑같고,
그래서 그런 계산을 다 마치게 되면, 그래서 하적분값하고 상적분값이 같을 일이 없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오고, 결국 이제 적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제를 보시면 그 기출문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오른쪽 끝점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출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한데, 얘도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점도 어떤 소구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일 텐데, 뭐 같은 개념으로 얘도 소구간의 어떤 특정한 점이다라는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 어차피 증명하는 흐름은 이제 똑같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적분이 가능하다까지 이미 가정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A의 범위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쭉 진행되다가 뭐 이 상황을 제가 확인하면 사실 증명이 끝난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제가 등분할을 했을 때 얘가 아까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던 녀석인데, 여기 어차피 그 n등분할을 했을 때 어떤 소구간 안에 있는 점이다라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계산은 상합하고 하합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적분이 가능하다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양쪽 끝쪽의 극한관계가 적분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얘도 당연히 이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등호를 확인하는 게 뭐 증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확인이 되면 결국은 등분할했을 때에 대한 어떤 소구간에 있는 특정한 점이 되고, 뭐 특정한 점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제일 큰 높이하고 제일 작은 높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적분 가능성의 정의 때문에 뭐 결과까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그럼 이 부등호의 증명하고 이 부등호의 증명을 확인하면 된다가 돼. 그래서 그런 부등호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부등호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 부등호를 확인해야 되고 이 부등호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등호가 결국 두 개인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등호인데, 당연히 여기 지금 분자가 이제 같기 때문에 분모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제 분모가 당연히 얘가 당연히 커요. A가 0보다 큰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등호가 따라 나오고, 뭐 다음의 부등호는 이제 이런 부등호가 필요하고, 그럼 이런 부등호를 확인하려면 뭐 양쪽의 이 분모들을 곱했을 때 n하고 k 곱한 거하고 k하고 n 더하기 a 곱한 거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인하면 되고, 이걸 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이 식을 쭉 계산을 해보고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고, 묶을 걸 묶으면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a의 범위하고, 그러니까 1을 넘지 않는 a의 범위하고 뭐 k하고 n의 범위를 맞춰서 쓰면 이게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얻어지고 뭐 이 관계가 얻어지고, 그래서 이 부등호 두 개가 다 확인이 되면 적분 가능성까지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다. 뭐 다음 과제는 여기 이제 어떤 함수를 n제곱하고 적분하고 다시 n분의 1승하고 이제 극한값을 묻고 있는데, 요 안에 쓴 함수가 이제 뭐 연속함수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면 이런 형태에 대한 값이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랑 같다라는 상황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증명 과정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2에서 여기 대칭축이 2니까 2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고 0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0을 넣어보면 또 1이니까 최소값도 이미 양수예요. 결국 이제 양수 범위에 있는 함수인 것도 성립하고 있고, 물론 연속함수고,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2에서 나오고, 그래서 2에서 5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5고, 그럼 이 5가 여기서 나오는 극한값하고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 최대값이 나오는 그 점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고, 그래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뭐 적당한 이제 델타 반경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선 뭐 함수값이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다 라는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연속에 대한 정의들을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녀석에 n분의 1승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이제 확인하는 게 최종적인 일인데, 어차피 f의 최대값이 5기 때문에 뭐 5의 n제곱하고 f의 n제곱은 당연히 이런 부등호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F가 이제 범위가 양수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구간이 0부터 2까지인 거하고 거기에 일부분 구간하고를 가져가면 구간이 넓을수록 당연히 적분값이 커요. 물론 음수가 있다면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F의 음수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간이 넓을수록 당연히 이제 큰 쪽으로 부동호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2 빼기 델타에서 저 범위 내에서는 5 빼기 입실론하고 F의 부동호가 F가 큰 쪽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함수값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동호가 그대로 성립하고 이 양쪽 끝점은 그대로 이제 적분하면 바로 이렇게 양쪽 끝점은 그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 녀석의 n분의 1승을 시킨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양쪽 끝부분에 대한 부동식을 그대로 지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다가 다 n분의 1승을 시키면 역시 이런 부동호가 성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렇게 양수의 n분의 1승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거 1이고 역시 양수의 n분의 1승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기가 1이어서 이제 다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1로 없는 거고 여기도 이제 1로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5하고 이제 5 빼기 입실론 사이에 있게 되고 저 입실론은 물론 임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은 5여야 한다. 결국 이 5는 저 f라고 잡았던 함수의 최대값이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연속성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연속까지 만족하고 있는 그런 f였으면 이 형태 극한값이 저 f라는 함수의 최대값하고 같은 값이 된다. 뭐 다음에 과제 상황을 보면 여기 n분의 1 지점에서 1로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1에서 1로 2분의 1에서 1로 뭐 3분의 1에서 1로 4분의 1에서 1로 5분의 1에서 1로 나머지는 0으로 뭐 이런 타입으로 이제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잠깐 판단만 먼저 해보시면 불연속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이런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죠. 이런 지점 불연속 지점이에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게 불연속 지점이에요. 그래서 불연속 지점들을 모아보면 어차피 가상계가 모인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된 것. 그래서 불연속점을 다 모아봤자 가상계고 뭐 당연히 길이가 0이고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불연속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조사해보고 가상계 정도가 있다. 그래서 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 이제 분할을 잡아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2분의 1 필론을 잡고 이제 앞뒤에 대한 상하밥을 좀 따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2분의 1, 어차피 여기 n분의 1은 이제 연근체 굉장히 많고 여기 2분의 1씩 밖으로는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입실론이 주어지게 되면 뭐 적당한 k가 있어서 어떤 k 이후의 쪽에서는 대부분의 n분의 1 타입이 이제 이 앞쪽에 있다라는 상황이 될 거고 이 위쪽에는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k를 끊고 그래서 2분의 1 필론을 주면 적당한 k가 존재해서 뭐 사이 2분의 1 필론이 있게 되는 이런 적당한 이제 k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제 상하밥을 따로 계산할 건데 이 앞쪽에서의 상합을 계산해 보면 어차피 이제 높이 값은 이제 큰 것은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밑편 길이는 2분의 1 필론이지. 그래서 이 앞쪽에 대해서 상합은 그냥 1 곱하기 2분의 1 필론. 그래서 그냥 2분의 1 필론이 되고 여기 이제 뒤쪽 2분의 1 필론부터 1까지 뒤쪽에서의 상합의 상황들을 보면 뒤쪽에서는 여기 그 불연속 지점에서 조금씩 델타를 빼고 더하고 여기 델타를 빼고 더하고
그래서 여기 2분의 1승보다 뒤쪽에서는 이제 불연속점들이 이제 유한계가 있는데 그 유한계 불연속점 중에서 불연속점들 주위로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마지막 점은 이제 델타 빼고 그냥 그 마지막 점 1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상합을 보자면 이제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여기 이제 밑변 길이는 2델타 높이는 1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곱하기 2델타, 여기도 1 곱하기 2델타, 1 곱하기 2델타, 마지막 것만 1 곱하기 델타가 돼. 그래서 마지막 것만 델타고 나머지는 다 밑변 길이가 2델타고 그래서 여기가 2델타 곱하기 1, 2델타 곱하기 1 여기도 편의상 2델타로 바꿔서 부등식 처리를 하면 2델타 곱하기 1 그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유한계, K개가 있다. 예. 그래서 델타는 뭐 계산 과정에서 이제 맞는 델타를 저희가 이제 뒤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0, 2분의 이플론 그 불연속 지점에서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그 다음은 또 델타 빼고 델타 더하고 마지막 점도 델타 빼고 마지막 점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델타의 계산은 뒤에서 이제 맞춰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앞에를 잠깐 x1 뒤에를 x2라고 잠깐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앞에 쪽은 그대로 이제 높이는 1이고 이제 밑변은 이제 2분의 이플론이고 이제 뒤쪽 구간에서는 1 곱하기 2델타들이 K개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델타지만 어차피 다 2델타로 바꾸면 부등식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넘어설 일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상합하고 하합을 빼면 어차피 하합은 0이니까 이제 상합이랑 같고 결국은 앞쪽에서는 얘고 뒤쪽에서는 얘보다 작거나 같고 각각을 2분의 epsilon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 얘가 2분의 epsilon보다 작은 상황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델타를 2K가 나눠진 4K분의 epsilon보다 더 작은 델타로 시작하면 뭐 증명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델타를 이 정도로 두고 시작하면 마지막에 여기의 부분을 해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epsilon보다 작아지는 적당한 분할을 찾았다 하거든. 다음 여기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있었던 요 명제에 대해서 이제 가로넣기에 대한 상황으로 이제 증명 과정이 나와 있는데 볼게요. 우선은 여기 이 C가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게 최종적인 일이고 그래서 그 C 자리를 잠깐 X라고 쓰고 그 X 그러니까 미지수로 쓰고 그 상황의 함수를 지금 H라고 이름을 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으로 지금 H를 잡고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뭐 F도 G도 다 적분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도 이제 적분이 가능한 녀석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분이 가능한 녀석에 대해서 이제 적분으로 정의를 하면 저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물론 보장이 없었고 그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하고 연관되어 있던 기출문제였었는데 어쨌든 이 적분으로 정의한 애가 미분이 가능한 보장은 물론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연속 보장은 되어 있고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애를 이렇게 적분으로 시키고 나면 쟤는 평등 연속까지도 성립을 하죠. 어쨌든 연속의 개념은 그대로 성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H는 연속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중갑 정리를 H가 쓸 수 있어요. H는 연속이어서 중갑 정리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F의 뭐 최대값, 최소값이 그러니까 F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지금 F가 하는 작은 m, 하함보다 더 작은 게 작은 m, 뭐 상함보다 더 큰 게 m이기 때문에 당연히 f의 함수값은 저 작은 m하고 큰 m 당연히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f가 연속 얘기가 없으니까 뭐 최대 최소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요 작은 m, 큰 m이 함수값 사이를 두르고 있는 작은 m과 큰 m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당연히 f 함수값은 작은 m하고 큰 m 사이에 들어가 있고 뭐 g가 양수란 조건이 있었고 뭐 그대로 이제 곱하면 부등호 쓸 수 있고 적분해도 이제 그대로 이제 부등호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이 여기 h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a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0이고 결국은 a부터 b까지 여기 뒷부분씩만 남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모양이랑 같아요. 그래서 뭐 h에 a를 넣은 결과가 여기 뒤에 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h에다가 b를 넣으면 여기 b가 들어가면 이쪽이 0으로 없어지고 결국 여기만 식이 남는데 정확하게 h에 b를 넣은 게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 이 부등호 때문에 적분시킨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양 끝쪽이 h 함수값이에요. h 함수값이고 그래서 이 h 함수값들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h 함수값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h는 연속이고 그래서 결국 중각값 정리를 쓸 수 있고 중값 정리에 의해서
적당히 등호를 만족하는 C가 이제 존재한다. 결국은 HC라는 게 이 X자리에 지금 C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우변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저 H는 연속이고 중합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저희 요 과제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G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맞는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이제 x제곱을 보면 분명히 이제 저 0일 구간에서 저 x제곱을 보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교재에서 g라고 썼기 때문에 그대로 g라고 부르면 f하고 g를 곱했고 g가 이제 연속이고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g이면 fg를 곱한 거에 대한 적분하고 g의 적분하고 저 g가 지금 x제곱인데 이렇게 g의 적분하고 f의 함수값을 곱해서 얘하고 동과 성립하는 적당한 C가 존재한다. 이게 적분의 평값 정리고 저희가 x제곱을 0일 구해서 적분하면 그대로 3분의 1이니까 이게 3분의 1 곱하기 fc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fc 앞에 있는 이 3분의 1이 여기 g를 적분한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정확하게 적분의 평값 정리를 쓴 등호 관계예요. 그래서 증명도 적분의 평값 정리랑 똑같이 증명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증명 과정이 써 있는데 적분의 평값 정리를 증명하는 거랑 이제 같은 흐름으로 증명이 그대로 써져 있어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나번 같은 경우는 이 곱한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x는 물론 0보다 클 테고 지금 f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 나번 자체는 그냥 상수함수 1만 둬도 이제 발레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x를 그 적분의 평값 정리에서 아까 g의 역할로 잠깐 본다면 얘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g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적분하고 함수값을 곱해서 동과 성립하는 이런 C가 존재하느냐, 이건 존재하고 역시 적분의 평값 정리 상황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C가 존재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고 보기 상황은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F쪽을 뭔가 적분한 상황이랑 곱해서 쓰고 있는데 F쪽이랑 곱해서 적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맞으려면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성립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 적분한 게 같다면 함수값이 같은 애가 있을까가 이제 질문인데 그냥 이제 뺀 함수를 h라고 두면 연속함수를 뺐기 때문에 h도 당연히 연속이 되고 이 적분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h의 적분은 0이 돼요. 그래서 h는 이제 적분이 0이고 지금 연속 얘기도 이제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속함수가 적분해서 0이었을 때 뭐 적당히 0이 되는 적당한 C가 존재하는 게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런 C가 만약에 없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0보다 큰 쪽에 있는 애겠죠. 그래서 이런 애가 없다면 다 양수로 있거나 다 음수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C 되는 게 전혀 없다면 다 양으로 있거나 다 음으로 있어야 되고 뭐 이 경우면 적분했을 때 양이 나올 거고 이때면 적분하면 음이 나올 거니까 적분해서 0이다라는 거랑 당연히 모순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돼. 그래서 이런 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0이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게 결국 이게 같아지는 C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 답원의 상황은 여기 요줄에 대한 논리가 이제 증명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연속함수고 적분한 게 0이었다면 적당한 데서 0이 되는 적당한 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성립하는 명제다. 저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